스마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부족하면 반복해서 듣기를 추천드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질문해 주십시오. 스마일 수술이란 Small Incisional Lenticle Extract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절개창을 작게 만들어서 렌티클을 제거하는 수술로 근시, 난시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각막의 내부에 렌티클을 만들고 렌티클을 제거하면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위쪽 부분이 아래로 내려앉아 결국 각막의 모양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야그 레이저 기반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를 쏘면 기포가 발생하고 기포가 연결되어서 절개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쏴서 렌티클을 만들고 작은 절개창으로 렌티클을 제거합니다. 스마일 수술의 과정은 안약으로 점안 마취를 한 후 콘을 이용해 각막과 레이저 헤드를 연결합니다. 먼저 콘을 레이저 헤드에 고정하고 각막을 콘에 유착시켜 흡착합니다. 레이저로 작은 기포가 형성되고 기포들이 연결되면서 각막이 절개되고 렌티클이 만들어집니다. 이 렌티클을 제거하면 수술이 완료됩니다. 스마일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시력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대개 수술 다음 날부터 80% 이상의 시력이 나옵니다. 수술 시 사용된 기포가 빨리 없어져야 시력이 빨리 나오며 개인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가끔 시력 회복이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이물감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물감 감소를 위해 보호용 렌즈를 해드립니다. 보호용 렌즈는 수술 후 1에서 3일차의 상황에 따라 제거해드립니다. 스마일 수술은 창상이 작아 외력에 강한 편입니다. 수술 후에 눈에 충격을 받아도 절편의 위치 이탈 등이 없습니다. 수술 후 시력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거의 없으며 수술 후 2일에서 3일부터 세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로의 복귀가 빠릅니다. 근시양이 마이너스 1디옵터 이상에서 8디옵터 미만에서 가능하며 수술 후 잔여 각막양이 300마이크론 이상일 때 각막 곡률이 40에서 48디옵터 사이, 난시가 5 미만일 때 수술이 가능합니다. 난시는 가능한 없을수록 좋습니다. 마이너스 1 이하의 저도 근시, 마이너스 8 이상의 고도 근시, 난시 5 이상의 고도 난시나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는 스마일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막 곡률이 심하게 평평하거나 볼록한 경우, 원추각막이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각막 콘탁 크림 등이 있거나 각막 크기가 작은 경우도 스마일 수술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스마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석션 풀림 현상, 건성한, 자연적 근시의 진행, 근시 난시의 재발과 각막 콘탁, 저교정과 과교정, 각막 확장증, 빛번짐 및 대비감도 감소, 감염, 상피내생, 느린 시력 회복, 독성 각막염, 수술 실패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석션 풀림 현상은 레이저 조사 중 안구의 움직임으로 발생합니다. 스마일 수술은 콘으로 각막에 흡착을 가하여 수술하는데 레이저 조사 중 안구를 움직이면 흡착이 풀리게 됩니다. 이때에는 수술이 중지되고 한두 시간 이후 라섹 수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수술 받는 사람의 움직임으로 발생됩니다. 건성한 안구건조증이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수술 이후 건성안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의 건성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미 90% 이상이 어느 정도의 건성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인해 과도한 눈 사용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외 동반된 눈꺼풀염, 만성 알러지성 결막염, 노출성 각막염 등이 있는 경우 건성한 증상이 동반되고 나빠지는 환경과 미세먼지, 인공적 냉난방 장치, 화장품이나 약물 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수술 이후 건성안이 악화될 수 있는데 각막의 모양이 평평하게 변화되면서 눈물약이 얇게 형성되어서 빨리 없어질 수 있고 각막신경이 절단되면서 눈물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감소됩니다. 이는 신경이 회복되면서 분비량은 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는 일반적 건성안의 치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눈물약, 눈물겔, 눈물연고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누점 폐쇄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존 동반된 질환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성하니 수술 후 새로이 생긴 분들도 가끔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근시의 진행이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시가 진행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안축장이 계속 길어지거나 수정체나 각막의 변화가 생길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안경이나 렌즈를 재착용할 수 있고 충분한 각막이 남았을 경우는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라섹으로 진행되고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막이 부족할 경우는 안내렌즈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시 난시의 재발과 각막 콘탁. 수술 후 각막의 일정 부분이 제거되면 우리 각막의 실질 세포는 재생 반응을 통해 새로운 콜라겐을 재생해냅니다. 재생 반응이 과도하게 많이 생기면 근시 난시가 다시 생기는데 이를 재발이라고 하고, 재생 반응이 아주 과도하게 많이 생겨 각막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각막 콘탁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도 근시와 난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재발과 혼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테로이드 안약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은 재생 반응을 억제하므로 충분한 기간, 충분한 양의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시 일부에서 안압이 올라가는 분이 있으므로 꼭 약을 사용 중에는 안과 검진을 받으면서 받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각막 실질 세포를 자극하여 재생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글라스를 사용해도 되고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된 일반 안경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각막 콘탁으로 생긴 근시 난시에 대한 치료는 각막 두께가 충분하면 라섹으로 재수술이 가능하고, 각막 두께가 불충분하면 안경이나 렌즈 착용 또는 안내렌즈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저교정 또는 과교정이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레이저에 대한 각막의 반응, 즉 생체 반응은 사람마다 달라 같은 레이저 양에도 절삭량이 개인마다 달라서 덜 깎이기도 하고 더 깎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 오차가 크지 않아 원하는 시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차가 클 경우 수술 후 6개월 전후로 보강 수술을 진행합니다. 과교정으로 원시 상태가 된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다가 수술을 결정합니다. 시간이 가면 원시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교정으로 수술 후에도 근시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6개월 즈음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각막 확장증 의인성 원추각막은 아주 중요한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각막 확장증이란 각막의 일부분이 약해져서 앞으로 돌출되면서 근시 난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집니다. 대개 진행성으로 근시 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돌출이 된다고 해서 외관상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은 각막이 지나치게 얇아지면 발생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안전한 각막 두께 기준을 지키고 수술을 하기에 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원추각막이 있던 분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병이 진행되면서 각막 확장증이 생길 수 있고 주로 수술 후 2에서 3년 이내 발생합니다. 눈을 비비거나 만성염증으로 지속적 각막 손상이 생기는 경우 발생이 가능하고 외상으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각막 확장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각막을 남기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 전 원추각막에 대한 충분한 검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술 이후에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에서는 각막 강화술을 같이 시술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률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는 분들은 수술에 영향을 받는 3년 정도는 정기검진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은 4에서 6개월마다 각막 CT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진행성 질환이므로 조기 진단으로 조금 진행했을 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막 확장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야 하는데, 교차 결합술 클로스 링킹이란 시술을 받아야 하며 이는 유료 시술입니다.
자외선을 15에서 30분 정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각막 내 콜라겐 섬유들이 서로 엉키게 되면서 각막이 단단해지고 각막의 돌출이 멈추게 됩니다. 이 시술은 병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지 상태를 호전시키지는 못합니다. 교차 결합술 이후엔 근신 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하거나 렌즈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즘은 원추각막용 특수 렌즈인 공막 렌즈가 처방되고 있고 이는 최고의 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져서 원추각막의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버리면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막 확장증은 각막을 많이 남기고 문제없이 수술하여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수술 전 검사로 충분히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라식 수술이나 스마일 수술은 소실되는 양이 훨씬 많아서 위험성이 라섹보다 높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빗번짐, 겹침 현상이 남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도근시나 고도난시가 있는 분은 안구 자체가 불규칙한 모양이고 불규칙 난시가 있던 분은 각막의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동공 크기가 큰 경우도 복잡한 빛이 다 안구로 들어가기에 수술 전부터 빗번짐 현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고 수술 후에도 빗번짐 현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좀 더 높습니다. 물론 정상인에서도 빗번짐 현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불규칙 재생 반응으로 각막 굴절면이 불규칙해진 경우, 건조증이 심하거나 상피 회복이 느린 경우, 레이저 조사 시 중심 이탈이 발생한 경우, 근시 난시가 남은 경우, 수술면이 시축과 맞지 않은 경우에도 빗번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고위험군의 경우는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 초기엔 불규칙한 재생 반응으로 각막 모양이 불규칙하기에 거의 대부분 빗번짐 증상을 느끼지만 시간이 가면서 수술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됩니다. 각막 표면을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 눈물약을 잘 사용해야 하고 눈 깜빡임을 잘 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을 잘 사용해서 재생 반응을 균일하게 해주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 면적을 넓게 해주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하여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감염이라고 하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한 합병증입니다. 감염이 생기면 심한 통증이 생기고 심한 충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 각막에 하얀 반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시력이 저하되면 조기 진단을 위해서 빠른 내원이 필요합니다. 감염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가능한 눈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눈을 만질 때 손 씻기를 잘해야 합니다. 수술 후엔 예방적인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지시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감염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므로 통증이 지속되면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3차 의료기관에 의뢰되는데 이는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목적과 원인균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항생제 사용의 반응이 좋고 잘 나으면 각막 흉터가 없고 정상 시력도 잘 나오고 특별한 후유증이 없습니다. 잘 나았지만 각막 흉터가 남으면 대개는 수개월 이상 시간이 가면 서서히 흉터는 옅어집니다. 흉터로 인한 시력 감소가 있고 흉터로 인한 근시 원시 난시 등으로 시력 감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게 감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각막 흉터가 너무 심하면 절편을 제거하거나 아주 드물게는 각막 이식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피 내생이란 상피라는 각막의 가장 바깥 세포층이 절편 아래로 자라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무증상이지만 상피가 증식되어 혼탁 부위가 생기고 불규칙 난시가 생겨서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빗번짐도 동반될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각막 절편 부분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무증상은 치료하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치료를 합니다. 편을 열고 상피를 제거할 수도 있고 약을 레이저로 상피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절개창 부분을 봉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광파계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끔 예민도가 낮은 분들에게 있어 물리적 손상이 많아져서 회복이 느릴 수 있고 미세 기포가 소실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회복이 느린 분들도 있습니다. 독성 각막염은 각막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각막이 감당할 범위를 넘으면 주로 민감성이 낮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데 각막이 붓고 침윤 반응이 광범위하게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서 회복이 느려집니다. 수술 전 예측은 불가능하고 유발 원인으로 추측되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은 미상이지만 레이저의 물리적 손상, 약물, 눈꺼풀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 등이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독성 각막염 치료는 먼저 염증을 낮추기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주로 안약과 먹는 약을 사용합니다. 눈물약을 자주 사용해야 하고 비타민C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복은 오래 걸리지만 예후는 나쁘지 않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기포를 연결해서 절개를 시행하는데 레이저 조사 시 불투명하고 불규칙한 기포가 발생하여 충분한 절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물게 절개가 어려우면 수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스테로이드 안약 사용 중에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대개 증상은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안압이 올라간 경우를 스테로이드 리스판더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중지하면 대개 안압이 떨어집니다. 가끔은 스테로이드 사용과 상관없이 원래 연소성 녹내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중지하여도 안압이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녹내장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감별이 어려워 스테로이드를 중지하고 경과 관찰이 중요하고 두 경우가 다 녹내장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향후에도 노년까지 계속 녹내장에 대한 정기검진을 하셔야 합니다. 안압이 상승하여도 무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시받은 내원일에 꼭 내원하여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전 예측은 불가능하고 수술 후 안약을 사용하면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검진은 약을 사용하는 기간인 평균 3에서 4개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스마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